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하고 있죠. 오늘 다같이 죽었습니다. 모든 코인과 함께. 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 영상에 했던 거 잠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해외 송금하면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송금할 때 해외끼리 이제 송금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비용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근데 이걸 XRP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서 우리 비용을 줄여보자, 시간이랑. 결국 어디 거치되는 잉여 자금을 없애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비용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리플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싸게 해보자. 이게 이제 엑스커런트인데 수수료도 없고 스피드도 빠르게. 수수료인데 싸지는 거죠. 그렇죠. 수수료는 싸지고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고 이렇게 33%나 저렴하니까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XRP를 사용하는 게 이제 엑스래피드인데 이걸 XRP를 사용해서 빠르고 완전 실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XRP가 왜 가능하냐? 빠르고 비용이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2%나 수수료를 줄여요. 그러면 진짜 거의 안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 때문에 XRP를 꼭 보유해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스트로 보스트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해외 은행들끼리 서로 송금할 때 며칠씩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는데 그걸 이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여기 돈을 조금씩 예치시켜 놔가지고 이 버퍼를 두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XRP, 엑스래피드를 쓰면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결제가 되니까 이런 거대한 자금을 어디에 딱 예치시켜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잉여 자금을 예치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 자금을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리퀴디티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XRP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지금 리플사와 협업을 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리플이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SEC에서 이 작년 연말에 리플을 고소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고소하니까 왜 증권으로 고소하니까 증권은 증권거래소만 거래돼야 되니까 이 코인 거래소들이 이 XRP를 이제 거래 중단을 시켰죠. 그렇죠.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패소해버리면은 가치가 진짜 엄청나게 절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곤두박질했어. 200원. 근데 이 살아내법 판사, 이 판사가 리플은 증권보다 통화에 가깝다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럼 개인이 XRP를 매도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냐? 아니다. 개인은 괜찮고 리플 관계자만 했을 때만 증권법 위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은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재상장 하냐 이러면서 2,000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000원. 저는 그래서 리플이 계속 SEC와 소송에서 이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집어들었던 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SEC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SEC에서 리플이 이겼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문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SEC에서. 자, 그리고 게리 겐슬러 굉장히 대학에서 암호화폐를 강연할 정도로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닌데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리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가르쳐 주시나요? 이제 설명해야죠. 네. 일단 리플이 유의미한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어서 이 소송에서 이길 건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다들 이의가 없으실 거고. 맞습니다. 하지만 SEC에는 게리 겐슬러가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 인사일 줄 알았는데 이놈 새끼가 암호화폐 비친화적 인사죠. 하여간 200안 치고 제대로 된 새끼가 없어요. 눈깔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SEC에서 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미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데다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라는 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 리플 사이 안 좋아요. 왜냐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다른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할 때 좀 아무래도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 파일을 뺏기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악재는 맞고요. 그리고 이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에 굉장히 또 부정적이에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ETF가 아마 연내는 승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6월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또 장이 안 좋아지니까 안 될 것 같다. 또 그렇게 다 얘기를 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ETF에 돈이 들어와야지 뭐 리플에도 돈이 가고 이더에도 돈이 가고 뭐 다른 코인에도 돈이 가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적극 개입하겠답니다. 맞습니다. 규제의 틀 안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 자산으로 키운다는 건 되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규제가 형성되는 시간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단기 악재의 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 브레이너드가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차기 연준 의장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민간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디지털 달러 혜택은 크다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은 이미 CBDC가 거의 활성화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은 이제 도입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좀 더 어필을 더 많이 해야겠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 올여름에 이제 CBDC 보고서가 이제 패드에서 나올 건데 네. CBDC는 뭐 계좌형도 있고 코인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매형, 소매형 이렇게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게 이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일단 퍼블릭으로 만약 나온다면 네. 굉장히 이더리움에 좋을 거고요. 프라이빗으로 나온다면 리플한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플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 가까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올여름 나올 이 CBDC 보고서를 굉장히 좀 잘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패드 나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패드 나우가 뭐냐면 이거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 지급 결제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 DLT 이제 블록체인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리플사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꼭 이게 뭐 저도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지만 리플 협력사가 이제 패드나우 파트너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패드의 기술이 리플의 기술이 패드나우에 사용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작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리플사에서 이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이 CBDC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건 이 CBDC에 대해서 굉장히 리플사가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8월 이제 여름쯤에 이제 CBDC 보고서가 나오고 만약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아무래도 리플사하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0%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국은행이랑도 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나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랑 연계해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도 아무래도 이 미국 기업인 리플사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 리플사가 CBDC 보고서를 냈다는 건 CBDC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네. 이 또 리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이 CBDC랑 굉장히 흐름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굳이 이 보고서를 만들지를 않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님들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올여름에 이 CBDC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렇죠. 프라이빗으로 나올 건지 네. 퍼블릭으로 나올 건지 맞습니다. 퍼블릭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안 샀던 분이라면 이더리움 상이 나을 것 같고 맞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리플사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큰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미국을 같이 끼고 리플에 가는 거니까 네. 세계 최강 대국이 어디겠습니까? 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리플과 간다. 아, 굉장하죠. 그럼 무조건 가격 오를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게 이제 CBDC고 네. 만약 CBDC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패드나우에서 실시간 지급 결제 부분에서 리플사 기술을 쓴다든지 XRP를 쓴다든지 그럴 작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리플이 또 승소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가격이 급등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세 개가 지금 남았다는 네. 얘기죠. 모멘텀이 세 개나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기죽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기다려라. 네. 하지만 비트코인이 조금 지금처럼 계속 조정받는다면 리플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리플은 조금 특별한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흐름을 같이 하긴 하지만 가끔씩 지 혼자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출 기회를 한 번쯤은 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시장이 개박살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도. 네, 제 영상에 관심도가 높다면 이 CBDC랑 리플이랑 연계해서 제가 이 영상 한 편 더 만드는 걸로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머니 TV 회장 팀장 김프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